안녕하세요. 정시은입니다. 이번부터 제 채널에 카테고리 하나를 신설을 할 예정인데, 스타트업하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어차피 AI 관련된 얘기도 되게 많이 하지만 제가 또 투자가 이제 주업이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감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씩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오픈 AI 관련된 거는 지난번 시리즈 때 좀 여러 차례 이제 오픈 AI는 파봤으니까 그 다음 2번 타자를 어디를 할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핫한 회사 하나를 잡았는데 엔스로픽을 잡았습니다. 엔스로픽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하고는 아마 조만간 제가 뭐 온라인으로 뭔가 또 작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따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 엔스로픽이 어떤 회사인지 일단 서머리부터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거 볼 때는요, 이렇게 크런치 베이스 같은 사이트가 좋습니다. 특히 투자 같은 거에 대한 지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서머리 보면은 어바웃에 AI 세이프티하고 리서치 컴퍼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진짜 인터뷰 같은 거에도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reliable, 신뢰성 있고, interpretable, 해석 가능하고, steerable, 조종 가능한 뭐 그런 AI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지금은 시리즈 C 펀딩까지 받았고요. 100명에서 250명 사이라고 지금은 돼 있죠. 근데 계속 지금 리크루트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보면은 펀딩이 벌써 1.5 빌리언, 그러니까 뭐 거의 2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를 이미 받은 상태고, 어디서 투자를 했나 보면은 이런 거 파이낸셜 가면 나오는데요. 지금 시리즈 C까지 했거든요. 시리즈 C에서 스파크 캐피털이 이번에 이제 라운드를 주도를 했는데, 여기보다 더 유명한 거는 여기 구글이 지금 보면은 이때도 한번 들어가고 이때도 한번 들어갔죠. 이 두 번에 걸쳐서 거의 5천억 가까운 돈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전략적 투자자가 많이 보여요. 줌 같은 회사도 있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도 있죠. 그래서 이미 뭐 공룡 같은 최고의 오픈 AI와 맞먹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곳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창업자들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워낙 뭐 좋아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7명이 공동 창업을 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요 4명, 다리오 아모데이, 다니엘 아모데이, 이 두 사람은 남매고요. 그다음에 잭 클락하고 톰 브라운 정도까지는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네 명이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고, 독특한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지금 커리어가 정말 좋거든요. 지만 일단 먼저 다리오 아모데이 대표부터 봐야 되겠죠. 다리오 아모데이는 보시면은 이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 잘생긴 얼굴을 좀 실제로 보실 일은 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인터뷰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변했거든요. 이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 안 하는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튼 그 공부는 칼텍에서 이 물리학 관련된 걸로 아마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 2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학사는 스탠포드 대학교에 물리학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프린스턴 대학교 가서 했는데 바이오 피직스를 했어요. 바이오 피직스를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냥 기본으로 했던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력들이 좀 보이는데, 박사과정 때 했었던 연구를 보면은 단백질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호필드 모델이라든지 이 그 통계 모델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이때 벌써 뭐 신경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현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포스트 닥터럴 스콜라, 그러니까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이라 그러죠. 박사 후 연구원을 하면서 주로 뭘 했냐 하면은 단백질의 그 발현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쪽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이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파타임이긴 했지만 스카이라인 타겟티드 프로테오믹스 엔바이어먼트라는 곳에서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단백질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으니까 또 머신러닝 쪽을 하잖아요. 어쨌든 뭐 바이오하고 메디칼 쪽하고 연결된 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앤드류운 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앤드류운 교수가 이 친구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이제 구글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받았지만, 바이두라고 중국의 이제 한국의 네이버 같은 곳이죠. 중국의 1등하는 포탈이었던 바이두가 또 AI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바이두에 가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이라든지 연구들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경력을 바탕으로 구글로 입사를 하게 돼요. 2015년에 구글에 입사를 해서 특히 구글 브레인에서 세이프티 관련된 거, 그리고 신뢰성 관련된 거, 이런 쪽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때 크리스 올라를 만나더라고요. 크리스 올라는 지금 엔스로픽의 주요 연구자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천재적이죠. 중학교 때부터 구글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대학 안 가고 구글 가가지고 구글 브레인에서 또 논문 같은 거 쓰는데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는 않고, 되려 블로그 같은 거에다가 막 그냥 아주 파괴적인 그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크리스 올라 등하고 같이 이런 세이프티 관련된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픈 AI가 창업을 하니까 오픈 AI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AI 세이프티의 팀을 이제 맡아서 했는데, 이때 그 유명한 오픈 AI의 지금 RLHF라고 그러죠. Reinforcement Learning and Human Feedback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논문을 이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해서 리서치 이제 담당하는 디렉터가 됐다가 2019년부터는 리서치 담당 부사장이 돼요. 이때 이제 GPT-2, GPT-3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당시 오픈 AI의 리서치의 디렉션, 연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2명 중에 한 명이었다. 예, 한 명은 치프 사이언티스트죠.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세이프티 리서치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9년 말에 오픈 AI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받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받게 되면서부터 아무래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장기적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사업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갈등이 오픈 AI 내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이프티하고 이런 것 쪽을 담당했었던 팀들 전원까지는 아니고 7명이 한꺼번에 꼬셔가지고 나와서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그게 엔스로픽이고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만든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생이 이제 다니엘 라모데인데, 보통은 오빠하고 동생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오빠하고 동생 사이가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2시간짜리 인터뷰 보니까 뭐 항상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특히 인류를 위해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라 아모데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쪽을 했던 게 아니고 UC 산타크루즈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문학을 공부했더라고요. 그리고 폴리틱스, 정치학을 했어요. 그리고 음악 쪽도 했었더라고요. 좀 뭔가 이과적이기보다는 문과라든지 좀 예체능적인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폴리틱스를 했으니까 정치 관련된 것들 또는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간다 가가지고 이렇게 보건의료 관련된 다양한 이제 기금 같은 거 조성하는 거에 대한 한다든지 이런 것들 가가지고 일도 되게 많이 하고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정치로 들어가게 되겠죠.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드디어 국회의원 보좌관이 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4개월 정도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빠가 이제 테크놀로지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기술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입사를 스트라이브에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드디어 AI와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왜? 스트라이브는 원래 페이팔 같이 이렇게 결제하는 거 되게 유명한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 얘기에서 나왔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번에 샘 알트만하고 같이 한국에 오기도 했죠. 그렉 브록만이라고 있죠. 그 친구가 스트라이브의 CTO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렉 브록만하고 만나게 되고요. 다니엘라 아모데이가 무슨 일을 했냐면 HR 담당을 해서 사람들 이제 스카우트하고 이런 것 쪽을 먼저 하다가,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융 분야잖아요. 금융은 진짜 규칙도 많고 규제도 많고 그렇죠. 예, 왜 돈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것들을 정책이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이런 운영 같은 걸 해 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스트라이브의 CTO였던 그렉 브록만이 오픈 AI를 공동 창업하게 되니까 당연하게도 오픈 AI가 성장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HR이라든지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처음엔 엔지니어 집단이었겠지만. 그래서 다니엘라 아모데이를 불러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오빠가 이미 오픈 AI에 이제 합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리서치도 같이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에 오픈 AI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엔지니어링 매니저 겸 이제 HR 담당을 좀 하다가 2020년부터는 세이프티하고 정책 분야의 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일을 하다가 아까 오빠랑 같은 이유로 이제 오픈 AI가 가는 길이 자기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엔스로픽을 창업을 하는데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둘이가 이제 메인이고요. 또 중요한 사람이 잭 클락입니다. 잭 클락은 저도 뭐 트위터에서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잭 클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한국 분들 되게 많아요. 뭐 밀크 창업하신 손재건 기자님도 생각이 되게 나고, 그보다 더 생각나는 사람은 도항구 기자님. 제가 한번 멘션을 나중에 이 영상에다 나중에 할 건데, 이 친구는 런던에서 그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영문학 전공을 했는데 그 장문 글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그 메이저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자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해요. 이제 이거 보면은 리포터로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테크놀로지하고 파이낸스하고 환경,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기자보다는 훨씬 기술 사이드를 하게 된 게 되게 중요한 계기였고, 그 다음에 지디넷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디넷이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 되게 유명한 미디어거든요. 여기에서 주로 데이터 센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경영진 인터뷰를 테크 컴퍼니에서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 얼굴도 알리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2013년에 드디어 실리콘밸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실리콘밸리로 넘어와서 주로 했었던 취재 대상이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 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블룸버그로 넘어가서 역시 블룸버그의 실리콘밸리 지사겠죠. 블룸버그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크 리포터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15년부터는 완전히 구글하고 AI, 아마존 앱 서비스 이쪽에 초점을 맞춘 취재와 글을 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 오픈 AI에서도 일찌감치 이런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글 쓰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2016년에 일찌감치 이제 오픈 AI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이때 이제 전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다 그러고요. 2018년부터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맡는 폴리시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이런 글 쓰는 거를 꾸준히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좀 업데이트가 덜 되는 것 같긴 한데, 임포트 AI라고 자기가 자기 제클락닷넷이라고 자기 그 웹사이트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벌써 331화잖아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간단한 사실, 왜 했는지, 그다음에 뭘 찾았는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요 뉴스들하고 뭐 어떤 거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어,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라든지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막 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하나라고는 하지만 거의 뭐 일주일에 몇 개는 쓸 때도 있더라고요. 좀 뭐가 많을 때에는 5월 22일 이거 하루 차이잖아요. 이때는 300개가 넘게 벌써 발행이 됐는데 요즘 되게 바쁜가 봐요. 왜냐하면 6월 25일인데 이 뒤에 업데이트가 안 돼. 보통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왔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클락 이게 올린 글들 같은 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튼 딱 느끼기에도 너무 엔지니어 중심이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니엘 라모데이도 그렇고 제클락도 그렇고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야의 톰 브라운이 이제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데, 톰 브라운은 우리 흔히 보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MIT 나왔고요. MI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 앤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뇌하고 인지과학 공부를 했고요. 졸업하자마자 벌써 스타트업 씬에 들어가서 엑시스를 해요. 모법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때 이게
트위터에 2013년에 인수가 되거든요. 뭐 요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그룹으로 자기 회사를 한번 만드는 경험도 했다가 이거는 잘 된 것 같진 않아요. Y 컴비네이터하고 이때 처음 맺었나 보더라고요. Y 컴비네이터에 이제 배치에 들어갔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샘 알트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AI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던 차에 구글 브레인에 입사를 해서 이안 구펠러하고 일을 했더라고요. 이안 구펠러는 겐이라고 한 네트워크 만든 사람이거든요. 생성형 AI의 사실상 거의 시초, 이미지 쪽이긴 한데 이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했어요.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공격하는 거, AI 공격하는 거하고 이걸 어떻게 막을까, 그에 대한 것들을 주로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보안 분야죠. AI 보안 분야 쪽에 연구를 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뭔가 좀 이제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픈 AI 들어가서 한 일이 스케일업을 했더라고요. GPT-3의 이제 엔지니어링 그 공학 관련된 부분들을 주도를 했는데, 이게 1.5 빌리언, 그러니까 15개 파라미터를 170 파라미터, 빌리언 파라미터까지 늘리는 작업을 이 친구가 리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이프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과정을 아카이브에 논문 발표한 것도 있죠.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 랭귀지 모델 서피션 러너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논문입니다. 요거 발표도 했었고, 그 뒤에 엔트로픽을 공동 창업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스케일링하고 세이프티 2S, 이것도 이제 엔트로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엔트로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논문 2개 소개를 좀 더 드릴 거고, 요 논문하고 이 Constitutional AI, 되게 유명한 논문, 2022년 말에 발표한 페이퍼고, 이거 기반으로 시스템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사실은 인터뷰 영상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 거 한 2개 정도는 꼭 보시면 좋은데, 2시간짜리 굉장히 긴 인터뷰가 있고, 여기가 참 힌트나 내용이 많은데 이건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1년이 좀 지났잖아요. 최근 거는 요거가 있습니다. 소스그래프랑 같이 코딩 관련된 쪽에 지금 뭐 코파일럿 같은 개념으로 기터브 코파일럿처럼 코딩 쪽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20분 정도 되는 짧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회사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코딩이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2개의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요약을 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